9층 시사국의 유튜브 버전 레카케이를 진행하고 있는 KBS 김기아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마약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죠. 예전에는 우리 마약 청정국이라 불렀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이신 배한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네.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이시라고. 네. 그럼 마약 수사는 얼마나? 저는 인천지검에서 집중적으로 2년 정도를 수사를 했고 그 외에는 재판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인천 쪽이 마약이 많이 있나요? 인천과 부산이 결국에는 공항과 항구가 있다 보니까 마약의 메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로 그러면 주로 마약은 그럼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국내에는 사실은 뭐 그런 제조 공장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다 대부분 밀수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수입되는 것만 잘 막으면 그래도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단속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네. 수사라는 게 해보시면 뭔가 강력 사건 중에서도 마약 사건의 좀 특징 같은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선 수사라고 해가지고 그 투약자가 있으면 투약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이 있고 또 그 상선에 상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선을 추적하다 보면 마약을 이제 밀수 유통한 사람까지 추적이 가능한 그런 데 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직 범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단순한 강도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둘 간의 사건인데 이거는 그렇죠. 계속 타고 올라가다 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올라가다가 끊기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럼요. 요새는 또 기본적으로 또 비대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비대면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네. 상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왜 이걸 네. 옛날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네. 쓱 뭐 주고 뭐 이러는데 네. 그러면 이제 덮치면 되는데 맞습니다. 네. 요즘엔 던지기로 그냥 놓고 네. 가니까. 근데 방금 텔레그램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은 뭐 들어갈 일 없잖아요. 예. 그럼 검사님 같은 경우,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들어갔으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뭐 재직 시절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시절에 지금도 제 휴대폰에 이제 그 채널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나요? 거기 가면 일단은 그 엄청 그 기업화돼 있습니다. 기업화요? 네, 그러니까 메뉴판이 딱 있어가지고 메뉴판이 있어요? 네, 각 마약 그 대표적인 마약 뭐 필로폰, 대마, 그다음에 K, 뭐 MDMA에 대한 시세가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투약 방법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이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요령, 야. 그다음에 투약한 다음에 그 맛에 대한 후기 표현 이런 것까지 굉장히 기업화돼 있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려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텔레그램에 그렇게 익명으로 그렇게 언젠가 사라지는 뭐 네. 메시지니까 그렇게 올리면 사실 추적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 안에는 사실 뭐 변호사인 저도 들어가 있지만 경찰관들도 뭐 전국의 경찰관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말을 걸어가지고 구매해서 정보를 빼내서 이렇게 추적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숨바꼭질이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그 텔레그램 방에는 이른바 약을 하시는 이제 이른바 약쟁이라고 네.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약을 판매하는 마약상들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 검사, 경찰, 변호사 다 들어가 있다. 다 그 방에 들어가 있죠. 네. 기자도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네. 그 방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눈치 봐가면서 네. 잡을 수 있나 안 그럼요. 잡히나 그럼요. 눈치 게임을 네. 텔레그램 방 안에서 판매상들이 거기다 그 경찰한테 이제 뭐 이게 그 공지사항도 올립니다. 뭐를 올려요? 뭐 나 잡아봐라 내지는 누구 인적사항 올리면서 이 사람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제보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뭔가 사이가 틀어지거나 그렇습니다. 하면은 네. 야 거기도 진짜 좀 무섭네. 네. 그러면 이제 마약 수사를 하시면 텔레그램이 근데 등장한 게 이제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에부터 텔레그램이 있었겠네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던지기 수법이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저는 이제 인천지검에서 밀수 수사를 주로 했는데 네. 이게 컨트롤드 딜리버리라고 해서 통제 배달 수사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약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우체국 집배원으로 가장해가지고 잡으러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거의 저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씩 막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필로폰이 들어왔었거든요. 킬로그램 단위로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네. 들어왔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잡으러 나가면 거의 뭐 밤 새우고 막 이렇게 수사관들이랑 같이 동고동락했던 기억이 납니다. 잠복하고 이제 맞습니다. 네. 택배 가지러 나올 때까지.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그러니까 해외에서 필로폰이 밀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택배를 쭉 따라가 추적을 해가지고 네. 받을 때까지 보고 이제 그걸 통제 배달이라고 네, 네. 하는데 이걸 언제 받으러 나오나 그래서 받으면 탁 이제 잡는. 그렇죠. 눈치 싸움이죠. 근데 잡히면 뭐라고 해요 보통? 잡히면 보통 이제 뭐 당연히 미란다 원칙 고지는 기본으로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야? 너 다음 그거죠. 누구야? 네, 너 다음 누구야? 누구냐? 뭐 이런 걸 추적하는 건데
그 사람들 내적 갈등이 엄청 심하죠. 어떤 갈등이죠? 예, 뭐랑? 이거 내 물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정하고 협조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일단은 저를 못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뭐 라퍼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얘기해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계속 설득하는 거죠. 너가 이제 선처받기 위해서는 나한테 다 오픈하는 것만이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거.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것이고 네. 내가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이 검사가 자기 실적 때문에 나를 더 세게 그렇죠. 해서 못 믿는 그런 것도 네. 있고 굉장히 그렇죠. 그 순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분도. 저는 약속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네, 잡히는 순간 사실 잡히는 분도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고 네. 잡는 순간 검사나 이제 수사관들도 네. 굉장히 가슴이 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KBS 보도 중에서 이거를 국정원에서 네. 이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야당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중간첩 분한테 네. 뭔가 좀 실적 갖고 와라고 네. 하니까 그분이 그 이른바 통제 배달을 시켜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배달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뭐 필로폰에서 자기가 주문해 놓고 받는 사람을 임의로 선정해서 결국에 인천지검에서 뭐 공소 취소까지 했다고. 네, 그런 일이 네. 실제로 있나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건 아니지만 오래된 마약 은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던지기가 이렇게 마약을 팔 때뿐만 아니라 다른 던지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던지기? 마약 사범 전과에 있는 사람한테 집안에다 그냥 마약 던져놓고 어. 내가 저 사람한테 팔았다, 제가 샀다라는 식으로 이게 공적을 쌓으려고 허위로 던지기 해서 또 속칭 뭐 생눈깔 뺀다라고 하는데 생눈깔 예, 뺀다. 그 생눈깔 빼는 수법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사실. 오래전부터. 네.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은어가 있을 정도니까 네, 그렇죠. 쭉 반복적 입구로 있었다는 건데 그 마약 사범분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 그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자기 말을 안 믿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믿죠. 그게 참 또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수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필로폰 하는 사람들은 뭐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유죄 심증의 원칙이 강해서 무죄 심증이 아니라 네, 유죄 심증. 그래서 뭐라고 하든 믿자. 왜냐면 네. 너가 뭐 몇 월 며칠 내 투약 안 해도 다른 날에 어차피 투약했지 않냐. 우리 그거 안 듣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가 좀 강하죠. 근데 이제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마약 사범분들을 많이 다뤄봤으니까 네. 실제로 거짓말 많이 하기도 하나 봐요, 그죠?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사람 말을 믿어도 되는지, 그리고 내 앞에서 이게 말하는 게 몇 % 정도 뭐 말할까 이런 거 하면 저희들끼리는 그냥 10% 정도밖에 얘기 안 하는 거다. 10%만 믿는다. 10%만 믿는다. 이 거의 정도로 안 믿는 하죠. 건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도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뭐 네. 범죄에 비해서 뭐 네. 증거 같은 게 하지 뭐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제보 형식으로 많이 그 공범들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검증을 철저히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어디서 만나서 필로폰을 뭐 수수하고 투약했다라고 하며 뭐 기지국 위치는 당연하죠. 뭐 위치 실제로. 기지에서 실제로 접선을 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어떤 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실제로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고 이런 검증 절차를 굉장히 빡세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경찰에서 이른바 실적 올리려고 생눈깔 판 건지 네. 아니면 리얼인지 검사 입장에서는 사실 서류만 일단 먼저 보니까 모르죠. 판단하기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뭔가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알아채거나 눈치챈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일단 의심되면 뭐 불러야죠.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양쪽 다 어려운 수사가 마약 수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마약 투약하는 마약 사범이 요즘에 청년층이 좀 많다. 특히 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펜타닐 문제도 많이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실제로 청년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하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일단은 범행 수법 자체가 텔레그램 비대면 거래니까 이 휴대폰에 좀 조작이 용이한 사람만 스마트폰으로. 네,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20, 30대가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뭐 저 역시도 지금 마약을 만약에 사고 싶다라면 30분 안에 구매가 가능할 정도니까 그리고 단속에 대한 위험도가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뭐 한번 사볼까 하면 하는 그런 게 많아졌을 거고 그리고 또 그 2030들이 속칭 이제 클럽 마약이라고 해서 뭐 MDA나 케타민 같은 이런 것들을 일시 오락적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분 좋게 놀려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중독자가 될까? 이런 생각, 나는 중독자 안 된다, 내가 조절 가능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강남경찰서 출입할 때 네. 여름에 이제 생안계장님이랑 이제 생활안전계장을 밥을 먹으면은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기자는 클럽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가죠 이러면은 네. 혹시 마약 그런 거 얘기라도 들리면 자기한테 바로 말하래요. 그러면서
유학생분들 미국 유학생분들 이제 여름 방학 때 아, 그때가 이 대목이라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에 클럽 이제 사장님들 쫙 불러가지고 나오면 진짜 가만 안 둔다고 아, 이렇게 혼을 냈다는 그럴 얘기가 수 있어요. 있죠. 네. 그때가 실제로 많이 좀 들어오나요? 마약 같은 게? 아, 근데 진짜로 2030 중에 사건화되는 분들 중에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유학생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으니까. 비교적, 예, 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는. 해외랑 다르니까. 그리고 방금 파티 마약이라고 하셨는데 이 파티 마약이라는 게 뭐 이제 클럽이나 아니면 뭐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아 조금 기분 좋아지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문제시하는 그러니까 되게 친숙한 뭐 필로폰 이런 거랑 아예 다른 거예요? 아니면 비슷한 게요? 아니 그것도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케타민이나 MDMA라고 하는 속칭 캔디라고 불리는 캔디. 마약도 다 향정신성 약품. 이름이 캔디니까 되게 뭐 되게 그냥 가볍게 느껴지는데. 아, 그럼요. 그리고 복용 방법도 우리랑 같이 그냥 먹으면 되는 거니까. 아, 그래요? 삼키면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더 오히려 접근성이 그렇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들어오는 마약이 우리가 이게 아까 1kg라고 하셨는데 네, 필로폰 1kg죠? 그럼요. 그럼 필로폰이 제가 알기로는 0.3g이 한번 1회 투여 0.03g. 0.03g? 네. 엄청 적네.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좀 밀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어마어마하게라는 네. 표현이 쓸 정도예요? 네, 그래서 뭐 관세청 통계는 아마 이렇게 찾아주시면 네. 될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체감하는 게 이제 대검찰청에서는 월마다 1회 이제 마약류 암거래 시세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암거래 시세가 네, 그래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가격. 네, 그래서 필로폰이 뭐 중간 도매 소매가가 1g에 70만 원이었어요, 제 때가. 네. 근데 지금은 1g에 3, 40만 원. 싸다. 네, 텔레그램에 지금 값이다. 메뉴판에도 3, 40만 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풀린 거죠, 시장 논리에 따르면. 아 공급이 많으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막 뉴스에서 보도할 때 범행 피해는 확인된 것만 얼마 이런 식으로 아, 말하는데 그럼요. 네. 그럼 실제로는 피해가 훨씬 큰 거잖아요. 아, 그럼요. 마약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거 얼마나 걸리는지. 일단은 인천에서 하는 말이 인천은 항구에서 그 마약을 걸러내지 못하면 이건 그냥 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에 이제 마약을 숨겨오는 거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엑스레이 기계가 있지만 네. 그 개장에서 이제 확인을 한다고 하면 화주들에 대한 어떤 불만, 미연 제기도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프리패스인 거죠. 또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 그런 컨테이너 들어오면 이제 당연히 물량이 더 많을 거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단속이 되는 거는 이제 항공기나 수화물로 이제 직접 차고 들어오는 뭐 지게꾼들이 단속이 되는 거지. 예, 공항 항구는 정말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랑 부산이 그렇게 네. 마약이 맞습니다. 많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면대면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지금은 SNS로 거래를 한 다음에 던지기로 어디에 두고만 가니까 그러면 이거를 수사하는 방식도 되게 뭐랄까 발 맞춰서 점점 첨단화돼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수사 기법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또 그 기법을 알아내서 또 다른 걸 개발하고. 아, 예, 맞습니다. 예. 추적이죠. 큰일 났네. 근데 최근에는 대학가에서 마약 판매하는 뭐 QR 코드가 이제 네. 찍힌 전단지가 발견될 네. 정도라는데 그건 어떤 사건입니까? 그게 뭐 대학가에서 근처 그 도서실 미대 중심으로 무슨 QR 코드로 뭐 이렇게 대마를 한번 권하는 식의 대마초. 네, 그런 거 사이트를 뭐 홍보하는 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QR 코드를 접속하면 어떤 사이트로 이제 또 접속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판매 사이트라고 한다면 거기에 실제로도 뭐 돈을 준 사람은 그냥 구매 미수로 이제 처벌받는 거고 또 사이트 개설자는 이제 판매 관련 혐의로 처벌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대낮에 그렇게 QR 코드 그렇게 하면 경찰들이나 수사관분들이 그거 QR 코드 봐서 이거 사이트 네. 추적에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잡을 수 있고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일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잡아야죠. 이거 네. 잡아야 돼. 그리고 막 최근에는 뭐 이렇게 학원가에서 학생들 완전 어린애들 상대로 이렇게 막 물 맞습니다. 같은 거에 타가지고도 네. 이렇게 뭐 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뭐 그 대치동 그 사건은 보도자를 보니까 뒤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담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마약을 이제 먹이면 부모들의 어떤 그런 자녀가 이제 마약으로 처벌받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수법이긴 했지만 아, 뭐 하이브리드네요, 네. 이거는. 네, 그거는 정말 좀 독특한 사건이었죠. 네. 그렇구나. 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아주 대놓고 이렇게 팔고 있는데 무조건 잡힌다, 꼭 잡는다는 그럼요. 거 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이제 마약 판매상이 계시다면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방금 대마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대마초, 뭐 필로폰, 뭐 헤로인, 뭐 코카인, 뭐 다양하잖아요. 마약의 그럼요. 종류가. 네. 근데 이게 뭐 마약, 항정, 대마 뭐 다 다르다는데 네. 차이를 조금.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의 개념에 세 가지가 이제 포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 마약,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향정, 그다음에 대마가 있는 겁니다. 대마는 뭐 대마초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또 그 의존성에 따라서 가나다라 목으로 나누는데, 의존성. 네, 의존성과 위험성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뭐 위험한 감옥에 해당되는 게 뭐 JWH018이라고 아, 이름이 되게 속칭 브액이라고 요즘 블랙 브액. 브액. 예, 브액 뭐 이렇게 액상대마라고 하는. 액상대마, 합성대마. 합성대마. 예, 그게 요즘 또 젊은 인사들 핫하죠. 왜 핫한 거예요? 그거 왜 핫한? 그 대마 액상대마 뭐 어떻게 뭐 그게 마셔요? 어떻게? 전자담배 기기에다가 카트리지 진짜? 끼워가지고 흡연을 하니까 이게 좀 쉬운 겁니다. 접근이. 야, 네. 그걸 개발을 한 거예요? 그거를 개발한 줄 모르겠지만 이게 개발했겠죠. 많이 합니다. 야, 씨,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런 향정, 그다음에 남옥 중에 대표적인 게 뭐 필로폰. 나아가 네. 그러면 브액, 그러니까 액상대마가 그 필로폰보다 더 위급인 거예요? 합성대마가 굉장히 그게 또 그 법정형도 중하고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좀 더 중한 마약으로 취급을 하고 있죠. 예, 그럼 다는 뭐가 있습니까? 다목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거통편이라고. 거통편이요? 예, 그게 중국 그 분들이 딱 들어도 그 중국 예, 느낌 나네. 그런 뭐 진통제. 예. 중국에서는 그게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진통제인데 이게 워낙 이제 효과가 좋다 보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이제 조선족 분들이 많이 이제 그렇구나. 진통제 목적으로 투약을 하죠. 네. 그 라는 또 라목은 이제 프로포폴, 졸피뎀. 졸피뎀, 졸피뎀. 뭐 이런 계열이 있습니다. 예. 요게 그러면 종류가 다른 만큼 이 등급을 나눈 기준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목이 더 이제 위험하고 의존성이 강한 거죠. 그다음에 라목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마약. 그러면 뭐 처벌 같은 것도 다르나요? 잡혔을 그럼요. 때? 예. 그리고 가나다라 목이 순서대로 이제 더 위로 갈수록 이제 뭐 처벌이 세고, 그다음에 마약, 향정, 대마, 그다음에 마약이 제일 어떤 처벌 수위가 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마약을 만약에 한 번 했는데 한 번 한 게 걸려서 경찰에 네. 그러면 보통 처벌은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뭐 그건 정말 만별이긴 천차만별이지만 한데, 뭐 예. 초범인 경우에는 그래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고 바로 이제 다시 하지 마. 그렇게 구속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이거는 가나다라 뭐든지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서 내가 지금 마약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이 영상을 봐도 이 영상을 보고 마약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중독 증세가 그럴 수 심하니까. 있죠. 좀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 주변인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약 네. 중독자분이 계시다면은. 그럼요. 근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좀 도움을 준다면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정말로 뭐 그 마약 치료에 대한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마약 사건이 재범률이 35%거든요. 높은 편이죠. 네, 3명 중에 1명은 다시 이제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러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마약 사범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약간 혐오 범죄처럼 돼가지고 뭐 유명 배우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 청구되니까 뭐 얼굴 면제에다 영치금 던진 그런 사례처럼 이게 혐오 범죄로 분류되니까 주변에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돼요. 마약 사범이라고 하면 그리고 뭐 가족들도 사실은 얘를 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마약 아니면 의존할 데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주변에서 버림받게 되니까 더 이제 투약으로 다시 재범하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마약 사범 마음은 마약 사범만 알 것 같아요. 네. 아니,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어울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하게 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뭐 마약 사범들은 이제 구치소 들어가면 또 향정방이라 그래가지고 그들만 이제 또 수용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남자 여자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같이 재보면서 같이 들어오는 또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야 우리 서로 좀 자제시키자 뭐 이러면서 뭐 마음을 처음에는 이제 통하고 그렇게 그랬을 수 하다가 있는데, 뭐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많죠. 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주변 사람이 이런
행태나 이런 식의 표정이나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친구가 마약 약간 이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 징후랄까 주변인들이 친구가 있죠. 어떤 게 뭐 있나요? 캐치하기는 쉽진 않으시겠지만 인지 능력에 저하거든요. 어. 필로폰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 필로폰을 제일 많이 쓰나요? 네, 한국에서 유통량 1위가 이제 필로폰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래서 투약을 하게 되면 중독자가 될수록 이제 뭐 속칭 이제 바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IQ가 한 80 정도로 떨어집니다. 중독이 확 심하게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자기가 어떤 그 투약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 지금 뭐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못 하고. 그 정도로 네, 갑자기 네, 그래서 인지 능력이 확 떨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감이 넘치는 거. 근거 없이 갑자기 네, 갑자기 막 이렇게 브레이브맨이 돼가지고 아, 막 이게 용기가 막 샘솟는 그런 마약이거든요, 필로폰이. 처음에는 좋게 네. 보일 수도 있겠어요. 네, 어.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활기차 보이니까 활기찬데 하는 말은 다 이상해. 이상한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말기로 간 거죠, 그건. 거기 네. 말기로 간 거예요. 그 네, 정도면 네, 이게 우리가 담배 피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입에서 담배 냄새 나니까. 네. 술 먹으면 술 냄새 나고. 그렇죠. 근데 마약은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런 잘? 거는 없다고 하면 저도 이제 투약 직후에 사람을 만나보진 못했는데 그렇죠. 그 사람 말로는 이제 거의 뭐 효과가 8시간 정도 가는데 이렇게 하나에 이제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관계에 집중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에 몰두하는 그런 것도 많고 또 의외로 여자분들 중에는 청소, 청소. 네, 그다음에 수다 요런 거에 이제 꽂힌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확 꽂혀서 네. 8시간 동안. 네, 그것만 하는 거 거기에 엄청 그 쾌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좋아. 이게 뭔가 얘가 평소보다 과하게 자신감이 넘치고 뭐 말하는 게 갑자기 이상해. 네. 좀 약간 돌떨어진 느낌이 나 갑자기. 네,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이게 확신할 수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갑자기 경찰 신고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마약 재활센터에 연락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어떤 방법은 뭐예요? 결국에는 가족들이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네. 경찰에 해서 이렇게 하고 너 혹시 마약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한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방을 뒤지죠. 그러면 서랍에서 뭐 주사기나 뭐 필로폰 나오면 이제 확신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한다. 그럼 결국엔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서 제발 좀 구속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구속만이 단약이다. 네. 근데 이게 변호사님 이게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딱 끊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자기 의지만 그럼요. 가지고 끊기가 사실 저도 내가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면은 끊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저도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 이런 말씀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구속이 되면 마약을 아예 끊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형량 같은 게 처음에는 그냥 집유로 풀려나고 이러면은 나와서 또 얼마나 접촉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하면 돼요? 뭐 이게? 부정기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하는 기간 중에는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단약을 되는 건데 네. 제가 뭐 그 마약 중독 치료자 의사분 말을 들어보니까 그 100일간의 어떤 그런 기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00일 동안 네, 끊으면 100일 동안 단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수용 생활을 하는 도중에는 그 기간은 준수할 수 있으니까 100일은 넘게 있을 조금 수 더 있으니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오랫동안 약을 한 분은 더 힘드나요, 끊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제로 수사했던 사례 중에 네. 그 필로폰을 여러 번 처벌받고 이제 출소하셨어요. 출소한 당일에 바로 이제 투약을 해가지고 집에 가셨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 사람 또 투약한 것 같다고 신고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또 이제 체포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말로 뭔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와서도 뭔가 이제 재활센터 같은 데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그게 돈이 드나요? 아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치료보호제도라고 치료보호제도. 전국에 이제 20여 개 그 중독치료 전문기관 병원이 지정돼 있어서 네네네. 무상으로 이제 치료가 가능하긴 한데요. 음. 이게 대기 시간이 너무 깁니다. 대기 시간이 있구나. 네. 이게 대기 시간이 뭐 몇 시간 이런 게 아니라 뭐 두세 달은 기본이라서 그게 무상으로 치료를 희망을 해도 기다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이게 좀 제도적으로 뭔가 좀 뒷받침이 많이 돼야겠네요. 맞습니다. 투자와 이런 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진짜 마약하는 사람 드물었는데 요즘엔 네. 진짜 실제로 늘어난 추세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재활시설은 그대로겠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20여 개 병원 중에 이게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2군데 정도가 뭐 밖에 없다고 그래서 인천 참사람병원이랑 이제 경남의 부곡병원 네. 여기에 95%의 환자가 몰리고 있어서 20개라 그래가지고 이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방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이 진짜 많이 하고 학생들이 막 펜타닐 막, 그럼요. 막 흡입하고 이래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 근데 부모님이 또 그런 걱정도 하세요. 이게 예방을 한답시고 또 먼저 알려주면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시고 뭔가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이런 걱정이 많으신데 이 청년 마약, 그 학생들이 마약을 하지 못하게 이건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럼요. 이거 타협이 아니라 네. 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하시는 게 좀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약 예방 교육이 이게 뭐 마약에 대한 소개 이런 것보다는 그 마약을 하게 되면 그 중독자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거를 좀 자극적으로 아니요 좀 정확하게 설명만 해주면 그거 투약한다는 생각 절대 못 할 것 같거든요. 그 자체가 자극적이라서.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투약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나는 마약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고 이미 그건 지옥행 열차를 탔다라고 우리가 바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돼가지고 계속 투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결국에 한 번만 투약해도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저는 정말로 그 쉽게 손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요즘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네. 이제 펜타닐과 이제 각종 마약이 엄청 이제 많이 풀리면서 음. 저 좀비 도시 같이 그럼요. 켄싱턴 거리. 예, 그죠? 그렇게 됐잖아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뭐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려면은 일단 뭔가 경각심을 알려줘야 되는데 네. 이게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네. 그게 사실 기자로서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보도를 해줘서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다. 처방전을 하면 구할 수 있다. 근데 뭐 어떤 증상, 어떤 환각을 본다고 하더라. 근데 하지만 하면 안 된다. 뭐 어떤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무슨 도파민이 얼마나 나온다고 한다. 이런 설명 같은 걸 언론이 막 얘기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아예 없는 일처럼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참 딜레마라는 생각 드는데 관련 변호사로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개인 의견이라 좀 네. 설명을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극적인 어떤 그 범행 수법의 소개 이런 디테일한 거는 좀 모방 범죄 위험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뭐 포커스 자체가 이런 사람들의 수사보다는 조금 치료 재활 시스템의 어떤 그 부족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투약자들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뭐 인터뷰라도 정말 이게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투약자 맨날 그러니까, 어떤 사회면에만 이렇게 보도되는 거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전달만 해도 정말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언론은 또 이제 또 이슈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관심 있을 때는 또 확 하다가 맞습니다. 또 어떨 땐 또 참 못하기도 하고 이게 참 네. 쉽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어려우신 캠페인 것 같은 거를 쭉 네. 벌여야 될 텐데. 자, 그렇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마약 보통 한 번쯤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마약 한 번만 해도 바로 중독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경험적인 얘기인데 결국에는 네. 우리가 대마하는 사람이 결국엔 필로폰도 하고 이 사건 받아보면 대마와 필로폰은 그냥 불가분의 관계로 이렇게 될 정도로 두 가지 마약이 동시에 입건돼 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대마를 하다가 일성칭 그들만의 용어로 하이라고 하는데 대마하다가 이제 하이가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환강 상태를 경험을 했는데 그게 다음에 흡연한다 그래가지고 하이가 안 오거든요. 그러면 좀 더 상위 단계 뭐 향정 쪽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마약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어떤 수순을 밟죠. 정식 코스구나 그게. 그렇죠. 좀 더 왜냐하면 그때 어떤 하이를 경험하려고 투약을 계속 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하이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 원래 질문은 아닌데 우리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 외국의 어떤 래퍼들이나 네. 외국의 연예인들, 외국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 이런 사람들 이제 당연히 나와서 무슨 뭐 위드가 어쩌니 무슨 뭐 대마가 어쩌니 되게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뭐 쇼츠나 계속 보다 보면은 그렇죠. 뭐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도 유입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럼요. 그런 거 보고 정말 호기심에 대마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투약하시는 분들도 저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많이 만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잡혀왔을 때는 뭐 대마를 잡혀오건 필로폰을 잡혀오건 간에 처음 접하게 된 계기부터 수사를 하시나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조사 과정에서 항상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투약하게 됐냐라고 하면 제일 많이 찾아내는 게 이제 호기심, 내지는 또 클럽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즐겁게 놀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투약 동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뭐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속아서 이게 투약했다라고 하는 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뭐 성관계 시 기분 좋게 해주는 뭐 그냥 보조제다, 뭐 비타민제다, 뭐 이런 식으로 속아서 투약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약은 진짜 없나요?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없지, 싶습니다. 없죠. 네, 근데 있죠. 이게 자 진짜로 근데 진짜 모르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케이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냥 뭐 같이 노는데 그냥 야 다 하는데 너도 해. 네,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하고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마약을 했어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그냥 나 혼자 참고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거 말고 이럴 때 바로 경찰서에 가는 게 더 나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게 한 개인에게 최선의 선택입니까? 바로 112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자진 그래서 신고. 자기의 어떤 그 고의성, 마약류 투약에 대한 고의성 혐의도 벗으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뭐 가라오케 같은 데서 여자 종업원들이랑 이렇게 술 마시다가 마약류를 권해서 이거 뭐 기분 좋아지는 약이라고 해서 속여서 먹였다가 갑자기 이제 상태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몸이 주체가 안 되니까 뛰쳐나가서 112 신고해서 사건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바로 신고를 해야 자기 혐의도 벗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신고했는데 예를 들어 뭐 내 친구가 이제 권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친구가 감옥에 마약 사범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또 신고하기 꺼려질 수도 있고 젊은 애들은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실제로? 그럼요. 결국에는 투약하게 되면 상선이라고 했지만 네. 아까 전에 그 공범에 대한 조사를 당연히 그게 해야 되는데, 중요하겠죠. 네, 근데 얘기를 잘 안 하죠. 또 지인 관계에 있으면 그러니까. 네, 참. 자기가 안 꺼가려고 하고. 제가 그 마약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마약 사범 마약 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서 수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기만 입만 담으면 자기만 피해자니까 내가 신고하면은 오히려 나랑 지인들이 오히려 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신고하셔야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결국에는 또 그 계기로 뭐 단약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네.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른바 뭐 모발 모발 뽑아가지고 뭐 네. 검사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뭐 눈썹도 뽑고 뭐 코털도 뽑고 뭐 다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에 있는 털을 다 제거하면은 이게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손톱 발톱도 있고. 손도 발톱에서 나와요? 네, 실제로 뭐그 속칭 빠꼼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몸에 있는 털을 실제로 다 제거하기 때문에 진짜로 남아 있는 게 손톱 발톱 정도밖에 없습니다. 손톱 발톱으로도 네, 검출이 돼요? 검출이 되죠.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손톱 발톱은 생각도 못했네. 그래서 뭐 언젠가 기니까요, 그거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검사 받으러 가면 간다고 해서 뭐 손톱 발톱 다 뽑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실효는 얼마든지 있다. 실효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합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태국 여행 가신 분들이 네. 뭐 쿠키, 대마 쿠키 음. 뭐 이런 거 이제 모르고 네. 먹었다가 네. 뭐 들어와서 뭐 걸리는 거 아니냐, 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접했을 경우에도 그게 우리나라 국내 처벌이 되나요? 그럼요. 그 속인주의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뭐 어딜 가든 우리나라 법이 적용돼서 알고 먹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그 투약자분들 중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국에 여행 가면 거짓말하고 그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막 대마를 엄청 권한대요. 이거 뭐 저렴하니까 그냥 한번 흡연해 보라고 뭐 쿠키 형태나 젤리 형태로 막 권한해서 되게 난감했다고 뭐 이런 그렇구나. 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검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대마도? 대마도 당연히 검출됩니다. 뭐 대마 필로폰 모발이나 소변에서 다 검출이 되죠. 검출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셔서도 또 가면 또 약간 사람이 좀 푸어지잖아. 뭐 아무래도 제3국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 자유로워지시겠죠. 진짜 하지 마십시오. 진짜 네. 큰일 납니다. 이제 인생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 한 방에 다 알리는 겨. 맞습니다.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해고당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아니 뭐 이걸로 그게 수업 받으면? 통보되는 절차는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사내 내규에 따라서는 그런 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이신 배한진 변호사와 함께 지금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뭐가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로폰 가격이 점점 네. 떨어지고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또 신종 마약 숨겨오는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고 이러니까 네. 참 위험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제 마약 관련해서 주변 분들 혹은 본인은 뭐 그러실 일이 없겠지만 주변 분들이 이렇게 있다면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주변에 혹시 마약 투약을 했다라고 의심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신고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맞아요. 꼭 이제 치료를 권할 거를 좀 부탁드리고, 치료 받는다고 해서 의사분이 뭐 그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약 중독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기관에서 꼭 치료를 권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범죄 연루가 됐다라면 그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든 그렇게 수사를 계기로 또 단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혐오스럽게만 보지 마시고 좀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래에 지금 연락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네. 킹층 갓사곡 레카케이 출연하셨는데 마지막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아무튼 이 마약 뉴스가 이제 연일 뭐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나도 호기심에 한번 투약해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마약 투약으로 중독되면 결국 말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건강이 뭐 신장이 망가지고 이가 다 빠지고 이렇게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에는 죽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투약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여러분 이게 꼭 마약뿐이 아니어도 각종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연루됐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면 되죠? 그거는 뭐 인생 변호사, 인생 변호사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만약에 믿음직하다 한번 상담해봐야겠다고 네. 하면은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킹층 가서 이번 주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더 재밌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빠밤.